안녕하세요. 하쌤입니다. 오랜만이죠? 3월 한 주가 지나갔네요. 아이들 어떻게 학교 생활은 잘 적응했나요?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한테 적응하느라 아이들도 선생님도 모두 바싹 긴장했을 거예요. 저도 학교를 옮겨서 새 학교 시스템을 준비하느라 좀 더 바싹 긴장한 3월 한 주였습니다. 바쁜 3월은 저도 유튜브를 쉬려고 하다가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학기 초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이가 학교가 즐거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아이가 부모님들도 이것을 알기에 학부모 상담 때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이 아이 친구 관계거든요. 학교에 친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학교 가는 것이 아마 지옥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 아이들을 좀 살펴보니까 새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는 아이도 보였고, 지난 친구를 잊지 못해 점심시간에 지난 학년에서 친했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년에서 친했던 친구로 잘 남겨놓고 이제 새로운 학급에서도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새로운 학급에서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알려줄 좋은 친구 사귀는 법 5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같이 영상 보시면서 아이와 함께 좋은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좋은 친구 사귀는 법 첫 번째는 인사하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인사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먼저 아는 척 인사를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요. 등굣길에 우리 반 친구를 만나면 누구야 안녕? 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저도 출근해서 교실에서 있을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들어오는 아이가 호감이 더 갑니다. 드르륵 문을 열고 아무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는 아이도 있는데 그러면 좋은 인상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아이가 내성적이고 쑥스러워도 눈을 마주치고 작은 목소리라도 인사를 한다면 그 마음만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등굣길에 친구를 만나면 친구한테 먼저 인사해주고 교실에 들어설 때는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들어오는 것은 관계에 있어 호감의 시작입니다. 둘째, 칭찬하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듣는 칭찬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우리 어른들도 친구와 서로 만나서 친구한테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어른들도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한바탕 칭찬부터 해주고 하잖아요. 어머, 너 젊어졌다 얘. 잘 지냈어? 너 얼굴 되게 좋아 보여. 너 왜 이렇게 날씬해진 거야? 비법이 뭐니? 이렇게 한바탕 칭찬으로 시작하면 그 모임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약간 오글거려도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땡땡아,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니? 라든가, 오늘 머리 자르고 왔네. 멋지다. 라든가, 너 운동을 정말 잘하는구나. 어머, 정말 글씨를 너무 반듯하게 쓰네. 우와, 넌 참 친절한 것 같아. 등과 같이 친구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준다면 그 친구도 나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아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주세요. 셋째, 내 마음 표현하기입니다.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거나 친구한테 미안한 일 있으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이 또한 호감이 올라갑니다. 교실에서 관계를 좋게 하는 4가지 매직 워드가 있어요. 고마워, 미안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실에서 이 단어 4가지만 잘 사용해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선생님한테도 호감을 줄 수가 있어요. 친구가 나를 위해 배려해 주었다면 고맙다고 표현해 주는 게 좋고, 내가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다면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하면 친구 관계가 나빠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께 무엇을 건네받을 때도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수로 숙제를 빠뜨리고 못 가지고 왔을 때는 상황 설명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일까지 꼭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도 혼을 내지 않고 다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넘어가 주실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내 마음을 잘 표현만 해도 친구와 다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30평이 되는 그 교실 공간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함께 있다 보면 배려하고 양보하고 실수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과 미안해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고의가 아닌 실수를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면 너그러이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도 언제 어디서 친구한테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제안하기입니다. 쉬는 시간, 놀이 시간, 점심시간에 호감이 가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놀까? 라고 제안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쑥스러워하거나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친구들은 같이 놀고 싶어도 먼저 제안하기를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모든 친구들은 친구와 함께 놀고 싶어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실에서 혼자 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혹시 교실에서 혼자 책 읽고 있는 아이,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 다가가 같이 놀까? 라고 먼저 제안해 보세요. 그 친구는 함께 놀자고 제안해준 친구가 정말 고마울 겁니다.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책을 읽는 척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책은 집에서 혼자 읽어도 됩니다. 중간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친구와 놀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가끔 점심시간에 습관적으로 학원 숙제를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점심시간을 학원 숙제 시간으로 써버리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학원 숙제는 가급적 집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존중하기입니다. 존중하기는 왜 필요할까요? 친구와 놀다 보면 나와 결이 맞는 친구가 있고 결이 맞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활발하게 놀기를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결이 맞지 않는다고 그 친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해서 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 친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뿐입니다. 친구와 놀아보고 나서 나와 결이 맞으면 친한 친구가 되는 거고 놀아보았는데 나와 노는 결이 맞지 않아 좀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배척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학급 친구로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학급의 모든 아이와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친구와 비슷한 성장 환경, 성격, 좋아하는 취미와 같은 공통 분모 등이 있다면 친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는 한두 명 있으면 좋고 나머지 학급 친구들은 학급 친구로서 존중해 주어야 1년 동안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결이 다르다고 그 친구를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뒷담화를 하게 되면 적을 만들게 되고 1년 동안 그 친구와 갈등으로 아주 피곤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끔가다 같은 반에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친구는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시키거나 배척하지 말고 내가 좀 더 큰 마음을 내어서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 배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선을 넘어서 무례하게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너의 이런 행동은 불편하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몇 번 말했는데도 계속 괴롭힌다면 그때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친구는 선생님의 지도의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새학년 새학기 좋은 친구 사귀는 5가지 방법, 인사 잘하기, 칭찬하기, 표현하기, 제안하기, 존중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아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좋고, 이 외에도 아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 사귀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든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후 좋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녀들 새로운 1년을 핫쌤이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